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선거일에 하루 남은 그런 날입니다. 아주 오늘 일정은 좋고요. 바로 6월 2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일인데요. 금은 범이 나타나는 백호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바로 이제 계묘 날인데요. 우리 김무소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사월 계묘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달, 말달이 이렇게 하겠는데요. 김무소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진이 오늘 또 내일 또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또 오늘 내일은 여인들의 표가 많아지는 그런 날이 되거든요. 여성들 표가 많아지는 날이니까 여성 공약이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공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파급적인 지금 자영업이 어려우니까 자영업에 대한 어떤 월세 뭐 이런 거 전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 또 이렇게 하고 확연하게 가슴에 와닿는 지원 또 이렇게 뭐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또 여성들의 육아휴가라든가 또 육업 또 승진 또 생리휴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좀 파격적으로 좀 많이 물론 출산에서는 1억을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좀 성세한 여인들 가슴에 확 다가오는 이런 지금 여인들이 굉장히 분노가 심하지 않습니까? 유시민의 어떤 발언, 설란년 여사의 비화 발언,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대학 나온 사람 만나 고향됐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옛날에는 잘 뭐 괜찮은 사람이라는데 김무섭 지금은 노인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아주 서슴없이 했는 이런 얘기가 결국적으로는 지금 여인들 가슴이라든가 특히 또 뭡니까 또 연세 든 분들에게 가슴을 굉장히 찌르는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노를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연세가 뭐 65세 넘으면은 좀 이렇게 파격적으로 또 이렇게 안정적인 자금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또 방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인들이 또 어떤 이런 거 애를 또 아동을 키우고 애를 키우고 나와도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성진이라든가 또 그런 고가 점수를 그대로 다 주는 이런 획기적인 이런 것들이 방안이 오늘 필요한 그런 날이다. 지금 여인들의 분노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 연세된 분들도 분노가 심하거든요. 이런 분노 또 학벌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주의 이런 거에 대해 또 그 지금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지금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노동자의 어떤 분노 이런 거를 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어떤 공약들이 파격적인 공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일진으로서는 내일은 굉장히 좋은 일진이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태풍 전야죠. 지금 이렇게 고요하고 이런 것은 내일의 어떤 뭡니까 본투표를 많이 하기 위한 어떤 배려가 있다. 지금 너무 불안한 것도 많고 부정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부정이 있더라도 그걸 다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저거 따지고 할 시간이 없는 거죠. 6월 4일부터는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 친인척, 저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 아들, 자식, 딸 전부 이렇게 해서 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최대 방안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휠체어 모셔나가든 성유자 태어나가든 또 환자라도 잠시 외출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표로서 결정을 해야 되고 저런 못된 자들을 혼내줘야 되겠다는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는 표로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그 참 정치인들이 사전 투표에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래도 어떤 이런 부실을 너무나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게 과연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저니까 친인척 관리위원회나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친인척위원회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디 투표용지를 들고 밥을 먹으러 나가고 옛날보다 더 심하지. 옛날에는 소쿠리 투표가 있다면 이번에는 선거 투표를 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 오면 그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불합리하다. 이렇게 저런 자들을 연봉 1억씩 주고 저렇게 선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필요한지 그런 것도 참 그래서 꿈의 직장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친인척이 다 해먹는 직장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참 오랜 시간 12월 3일부터 해서 시작된 이런 뭡니까? 계엄령이 내라로 둔갑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파면된 대통령위원회에서 지금은 뭐 서로 간에 이재명이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분 다 뭐 보기 싫다는 이런 또
국민의힘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표를 이기고 난 뒤에 일단 그래야 전 대통령도 구하고 또 우리나라도 구하고 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만약 져버리면은 뭐 피해 숙청이 예상이 되죠. 공공연하게 지금 유튜브 나와서 이재명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까지도 뭐 조사를 하겠다. 그만큼 폭을 넓히겠다는 거죠. 그거는 지지자들의 어떤 단합도 얘기되지만 개딸들의 뭐 어떤 이렇게 뭉치전 그런 뭐 포석이 깔려 있지만 저자는 그러고도 남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덮으려면은 이 죄 아닙니까? 남의 죄를 파헤쳐서 엄청난 몰이를 해야만이 자기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양심이 쫄려서 그런 것도 못 하겠지만 저는 좌파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마지막 노선이 됩니다. 오늘이 아니면 이준석이 몸값은 솔직히 사전 투표하기 전에는 몸값을 제가 해서 요즘 방송에도 1,000원이라서면은 지금 한 600원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600원이라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장사의 논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까먹으면 뭐 다 까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마 남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돌아서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나이가 어려서 큰 그림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지로 인해서 지가 토론장에서 잘했다는 이런 또 어떤 그런 데 도취되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기는 뭐 10몇 프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미 저는 한 7% 밑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내일은 더 떨어질 거다. 왜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특히 2030은 모르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표로서는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7%에서 5%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선거 비용도 전혀 보조를 못 받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큰 배를 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이만큼 또 뭔가 공개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김무성이 이렇게 참 상고 처리할 때 늘 부를 때 따라와 주는 것이 본인의 일신 또 본인을 같이 따르는 캠프에 여러 사람들도 살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미 40대 그것도 뭡니까 총리를 얘기했죠. 그러면 총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 또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무위원들도 이제 40대 아주 젊은 우리가 국무위원을 많이 볼 수 있는 어느 장관 40대 또 어느 장관 40대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피가리가 돼서 얼마나 젊은 층이 이제는 늘 우리 TV에서 보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늘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50, 60, 70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40대 기술원들이 많은 장관이 나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세대 차이, 세대 물갈이가 되는 거죠. 그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옛날에 뭡니까 그 기득권 정치인들이 다 해먹는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피가리가 돼서 젊은 층들이 이끄는 나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여기서 태어난 김문수 후보님이 3년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2028년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 때 같이 선거를 하게 되면은 국가 비용도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4년씩 이제 대통령 하게 되면은 똑같이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 우리가 맨날 선거하다가 뭡니까 난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게 나라 얼마나 경제가 수dob되고요. 또 경제 에너지가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후보님은 자기 걸 다 내려놓고 3년만 하겠다는 겁니다. 3년 해서 헌법을 개헌하고 그리고 깨끗한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3년 하면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틀을 마련해주고 영원히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런 어느 자는 지금 한 13년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5년 하고 연임제하면 13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영원히 그러면 70한 중반에 넘어버리겠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럼 영원히 내가 대통령 하게 되면은 내 죄를 다 뭡니까 삭감하게 되고 결국은 내 죄를 뭡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나이 대에서는 그럼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안 채워버리면 80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땅의 기적이 저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저는 지지율은 지금 공포는 안 되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 그리고 내일 표가 표일 때는 더욱더 많은 표가 우리 후보님인데 몰리겠다.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이제 이준석이 만약에 오늘 3시부터 5시까지가 마지막 노선인데요. 그때 지가 결정을 하고 마지막 서울역 광장에서 김무성 후보님 손을 번쩍 들면 이준석이도 살 것이고 자기 부모도 살 거고 자기 같이 따르는
보면은 어떤 캠프에 사람들도 어떤 책사들도 사는 거죠. 분명히 그런 길을 택하지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어떤 뭐 잔머리, 그것은 지나고 나면 결국적으로 모든 것은 뭐 물건처럼 없어지는 것이 오늘 밤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는 영원히 정의당 같은 모습으로 맨맨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쪼그라든 인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대의 명분을 택하고 대도 무문, 큰 문을 군자는 대로형이죠. 큰 길을 택하다 보면은 이준석이뿐만 아니고 그 따르는 무리도 다 살 길이 생긴다. 이 방송을 듣는 이준석이 책사라면은 오늘 3시에서 5시까지 최고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내일은 굉장히 망신살이 뻗치는 운세거든. 이준석이는요. 오늘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정말 완전 쪼그라든 그런 투표율이 나올 겁니다. 결국적으로는 아주 그러면은 뭡니까? 이준석이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냥 목리마도 부르다가 조금 젊은 사람이 그 희망을 가져줬는데 목리마 부르다가 사라지는 그냥 일개 동탄의 국회의원으로 그냥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의당 꼴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준석이가 좀 더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단은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 나라를 구해놓고 그러면은 이준석이도 보수 우파의 언젠가는 보수 우파의 표를 얻어야만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계산을 못한다 보면 이준석이는 앞으로 큰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냥 국회의원 한 분으로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자기 가지 따르는 무리들도 다 쪼그라드는 거죠. 그 뒤에 책사들도 이 방송을 들으면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큰 미래를 보라. 이준석이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85년생이니까 아주 굉장히 젊다는 말입니다. 이 그런 기회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반은 우파인데 그런 마음을 다 저버리고 본인이 앞으로 큰 대통령으로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것은 옛날부터 증명이 되어 김정필 씨도 정말 뭡니까? 그래 충청도의 어떤 뭡니까? 최고의 왕언을 했지만 결국적으로 대통령 되지는 못했죠. 그냥 뭡니까? 국무총리를 몇 번 했지만 당대표 그것이 한쪽 지역을 가진 그런 어떤 3당의 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있었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손학규 씨, 그 다음에 뭡니까? 박찬종 씨, 그 다음에 이인재 씨. 전부 다 3당 가지고는 그냥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머물다 가는 이런 결국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적으로 양당 정치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하기 전에 몸값이 뭡니까? 1,000원이면 지금 600원을 떨어졌죠. 600원도 뭐 한 500원 떨어졌다 보면 됩니다. 그러나 500원이라도 지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이 땅의 기운이 펄펄 살아 있고요. 저기 종특의 기운도 펄펄 살아 있고요. 저기 높이 보이는 저기 바로 언행나무 쪽이 바로 김허민이나 대사안을 지는 중추부 지사를 지는 분의 사당입니다. 저런 사당의 기운이 굉장히 살아 있고 이 땅의 기운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PK 지역에 대구 전 부산 범어사하고요. 그다음에 울산 지역하고 또 진주 이런 지역에 방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뭔가 나오는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신호탄이 되는 거고요. 보수 결집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선거의 여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지금 도와주면 되겠다. 그러나 빨간 옷 입고 2번 붙이고 김문수 붙이고는 못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행보하시는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넌센스가 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역시 저는 선거의 여왕이다. 내가 좀만 해주면 되겠구나 했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누굴 지지한 누굴 한다 이러면 품위가 떨어지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나들이 한 자체가 이미 그것이 풍기는 이미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PK 지역과 그다음 진주 울산 지역의 어떤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의 하루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저는 뭡니까 또 황교안 전체 총리님이 사표를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문수를 지지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의 어떤 나라를 위한 국외 결단도 굉장히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 퍼즐이 이준석이 하나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 빅텐트 단일화의 마지막 그자가 결국적으로 목리를 그만 부리고 마지막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서울역 광장에서 손을 번쩍 들어주면은 자기도 살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울분도 이거 가슴에 못 박힌 것도 빼줄 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영천시 인고면 환강길, 여기는 김무성이 어릴 때 4살까지 자랐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타고 났다가 저기 흙가는 그대로 있죠. 바로 앞에는 환강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뱃산 임수의 그런 터가 됩니다. 뒤에는 저렇게 산을 이렇게 등지고 있고요. 저 사당도 상당히 높죠. 저것이 이제 뱃산이 되고요. 앞으로는 임수가 되는데 여기는 바로 앞에 호수를 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대통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땅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많은 지지율이 올라올 것 같고요. 많은 국민이 깨우칠 것 같습니다. 또 뭡니까 특별한 또 여성들의 표가 많아질 건데요. 여성들의 어떤 공약이 오늘 우리 김무성 입에서 이렇게 큰 어떤 공약집이 나오면 하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또 이준석이가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큰 결단을 저는 하리라고 보는데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도 살고 본인을 따른 책사들도 살고 그런 또 앞으로 큰 정치를 하기 위한 큰 발돋움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목리를 그만 부리고 우리 김무성 손을 번쩍 들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또 영천시 인고면 한강길 우리 김무성이 태어난 어떤 생가트와 종택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